자, 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야? 원소를 배울 거야. 근데 이제 원소에서 뭐야?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은 뭐 있다고? 눈물이 나지? 굉장히 눈물이 지금 나고 있어. 알겠니? 선생님이 이렇게 촉촉한 사람이야. 눈물 돌려가면서 수업하고 있고. 됐니? 사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그럼 귤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있어. 귤 7개 있어. 바나나 하나, 둘, 아니야. 하나 있어. 바나나 하나 있어. 이렇게. 됐니? 그럼 과일 바구니에 뭐 담겨 있어? 사과. 됐니? 사과 몇 개 있어? 사과 몇 개 있어? 5개 있어. 뭐 표정이 되게 좋아 보인다? 또 좋은 일 있니? 왜 자꾸 웃지? 굉장히 해피해 보인다? 됐니? 누구의 불행은 너의 행복이야? 됐니? 그 다음 귤 몇 개 있어? 귤 7개 있어. 바나나 몇 개 있어? 1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원소는 뭐가 원소야? 그렇지. 사과, 귤, 바나나. 요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뭐에 해당해? 소에 해당해. 이게 원소에 해당해. 이게 원소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 원소에. 이게 원소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원소. 그러니까 원소는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 종류를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원소는 종류를 의미하니까 몇 종류 있다 그래야 돼? 한 110여 종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딱 몇 개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원소도 원소 취급을 하고 있거든.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몇 개 그런 인종이 없고 100여 종의 원소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라 그래? 얘네들을 우리 뭐라 그래? 얘네들을 뭐라 그래? 이걸 뭐라고 불러? 자라 그러는 거야. 얘를 입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입자. 개수의 의미라는 거야. 개수. 그러니까 몇 개 있는 거야? 라는 거지. 그러면 지구의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세는 게 또라이인 거지. 이 분필에 있는 원자만 평생 세도 못 세. 알겠니? 여기에 몇 개 있어? 니네가 죽을 때까지 세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원자 수가 있단단다. 알겠니? 그래서 원소, 원자는 다른 거야. 알겠니? 하나만 예를 들게. 봐봐. H2O. 그러면 얘는 누구랑 누구로 돼 있어?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로 돼 있고 얘 2개와 얘 하나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돼 있고 원자 수소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돼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얘하고 비스무리한 애가 있지. 그게 누구야? H2O2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뭘로 돼 있어? H하고 O로 돼 있는데 얘 2개와 얘 2개로 돼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같은 원소로 되어 있고 서로 다른 원자 수의 비로 결합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같은 원소, 수소, 산소. 하지만 개수비가 2대1, 2대2. 알겠니? 그러니까 원소와 원자는 용어를 쓸 줄은 알아야 돼.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물어볼지도 몰라. 원소는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 그 종류를 의미한다는 단어로 성분 그러고 원자는 뭐라 그래? 입자라고 하는 거야. 입자. 요건 알겠지 이제? 재민이 완전히 이해 갔어? 원소, 원자. 원소는 뭐라고? 종류. 원소의 양은 몇 개야? 한 100여 종. 원자의 개수는 또라이야. 질문하면. 알겠니? 원소, 원자야. 이해됐겠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 중을 가르쳐 보면 100명 중에 원소와 원자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친구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서도 원소, 원자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단 말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조금 하는 친구들이 입자, 성분 뭐 그래요. 성분이요, 입자라고 하는데 그럼 성분하고 입자의 차이점 뭐야? 그러면 글쎄요,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다고. 알겠니? 됐니? 성분은 뭘 말하는 거야? 종류. 입자는 개수.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 배우는 거야? 아, 원자 알았어. 원소 알았고. 원소를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 우리는 원소를 분류하면. 그래,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할 수 있어. 알겠니? 그럼 금속 원소는 어떤 걸 금속 원소라 그래?
100여 종의 원소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분리하는 가장 큰 기준은 누구야? 전기 전도성이야 무조건.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이건 다 금속 원소라고 보는 거야. 전류가 안 흐르면 다 비금속 원소인데 예외가 딱 하나 있긴 하지. 금속 원소가 아닌데 전류가 통하는 놈이 하나 있어. 흑연. 금속 원소가 아닌데 전류가 하나 흐르는 애가 있지. 흑연. 걔 누구야? 샤프심. 이 샤프심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샤프심이라고 있어. 그지? 흑연으로 돼 있는 거 있어. 화학식으로는 탄소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비금속 원소인데 유일하게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겠지. 여러분들 반도체 배우는 친구 있다 그랬는데 오늘 학교에서 그때 써먹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기가 통한다. 비금속 원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속 원소는 특유의 광택을 지니죠. 일반적으로 다 은백색인데 금. 무슨 색이지? 금색. 구리는 붉은색. 순수한 구리 약간 붉은색을 띈다겠니? 됐어요. 왜는 대부분 뭐라 그래? 은백색의 광택을 띠는 거야. 광택을 띠는 건 전자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들기면 어떻게 해야 돼? 얇게 펴지죠? 전성이라고 돼.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해서 얇게 펴지거나 힘을 가해서 두들겨서 어떻게 가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렇게 힘을 가해서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금속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비금속은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하죠. 근데 쟤처럼 전성과 연성이 있다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주기율표는 원자를 어떤 주기적으로 배열한 표야. 됐니? 그래서 주기율부터 먼저 배우는데 주기율표를 배열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알아야 돼? 누구지? 멘델레예프라는 분이야. 그러니까 현대 주기율표의 근간을 만드신 분이야. 멘델레예프는 뭐로 만들었어? 원자량순으로 배열했어. 원자량순으로. 원자량이 뭐지? 원자량순으로 배열하신 분이 멘델레예프인데 멘델레예프의 원자량은 뭐야? 양성자 수하고 양성자의 수 더하기 무슨 수야? 중성자의 수야. 중성자의 수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해서 뭘로 만들었어? 원자량 순으로 멘델레예프라는 분이 주기율표를 처음에 만드신 거야. 근데 여기는 오차가 있어. 우리 수업 과정에서는 빠졌어. 오차가 있는데 어떤 오차가 있어? 이 중성자 수가 오차를 발생시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봐봐. 수소가 있지.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야. 그 다음에 전자도 하나야. 뭐 그림이 더냐? 수소야. 잘 봐.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돼 있어. 이게 수소야. 근데 수소 중에는 양성자도 하나 있고 중성자도 하나 있는 수소가 있는 거야. 이런 수소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런데 이 분은 원자를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의 합으로 원자를 분류했어. 그럼 얘 봐라. 얘는 양성자 수가 하나고 중성자 수가 빵이지. 근데 얘는 양성자 수가 하나고 중성자 수도 하나지. 그래서 이분의 생각에 의하면 얘는 원자량이 1이 되는 거고 이분의 생각에 의하면 얘는 원자량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자와 이 원자는 원자량이 서로 다르다. 원자량이 서로 다르니까 이 분은 얘하고 얘를 서로 다른 원소로 취급한 거야. 알겠니? 왜? 이분은 뭘로 원자를 분류했기 때문에 그래.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걸로 원자들을 분류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근데 훗날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원자는 뭘로 분류해야 맞는 거야? 성질이 이 양성자에 의해서 원자가 분류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 중성자 때문에 뭐가 발생했구나. 이분이 만든 게 오차가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즐리라는 분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아주 잘 맞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수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중성자를 빼고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의 완성본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현대 주기율표는 너 빼고 해.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뭘로 만들었어? 양성자 수로 만든 거야.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수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양성자 수 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 양성자 수 순을 뭘로 만든 거야? 원자 뭐로 쓰기로 했어? 번호로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임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 외우고 있겠지만.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입니다. 라는 거야.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야. 그래서 원자 번호 3번 그럼 어때? 양성자 수 3개. 원자 번호 10번 그러면 양성자 수 10개. 원자 번호 18번 양성자 수 18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원자 번호순이고 원자 번호수는 양성자 순이 됩니다. 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또 주기율표와 원자의 구조를 한꺼번에 가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잠깐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 안 해도 다음 시간에 올 때는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는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외웠어? 어느 정도 해볼까? 11번. 이게 상당히 빠른데? 야나, 도현아, 11번 누구야? 지금부터 출발해?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해가지고 됐어? 누구? 12번 12번이? 세민아 12번 누구야? 8번 손가락 움직이고 있네. 외워와야 돼. 교육과정상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 상태야. 알겠니? 외워야 돼 이거는. 됐어요? 지금부터 갑니다. 주기율표하고 원자의 구조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원자의 구조. 나 갑니다. 원자의 구조를 배우면 원자의 성질을 자동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원자의 구조 가죠? 원자의 구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부터 쓰자. 저 앞에서 썼는데 원자라는 말은 원자라는 말은 됐니? 그냥 자동으로 어떤 말이 포함돼야 돼? 전기적으로 중성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원자는 다 뭐 돼야 돼?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면 원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원자라는 단어 속에는 무조건 전기적 중성인 거를 표현하는 거야. 전기적으로 중성.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자는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원자는 존재할 수가 없지.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앞단어에서 배웠지만 그래도 잠깐 얘기해볼까? 중성이려면 원자 핵 속에 뭐 있어야 돼? 그렇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 양성자야. 그리고 그 바깥에 껍질이 있어야 되고 그 껍질에 뭐가 있어야 돼? 전자가 있어야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의 전하고 얘가 전자고 이 전자라는 애가 마이너스의 전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그 말은 자동으로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잘 봐. 모든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무슨 수가 같아야 돼? 양성자의 수와 무슨 수가 같아야 돼? 그치? 전자의 수가 뭐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조건 중성이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될까? 플러스의 전압값하고 마이너스의 전압값이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성립돼 있어야 되는 거야. 중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원자라는 칭호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원자라는 칭호를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너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원자라는 칭호를 가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자의 구조를 배울 건데 아주 쉬운 거야. 원자의 구조에는 이 원자 핵 속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원자 핵 속에는 당연히 뭣도 있어 우리는. 그렇지. 중성자 수도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지. 그러면 이제 봐. 우리 원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잠깐 배운 적이 있지. 언제? 빅뱅 후 38만 년 전에 핵이 뭘 가질 수 있어? 전자를 속박시킬 수 있지. 온도가 내려가서 기체 분자 기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보다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지. 그게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되면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양성자가 전자를 속박하려는 힘이 더 큰 거야. 그래서 갖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가지면 우리는 뭐라 표현하지? 껍질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뭐라 표현하지? 껍질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껍질을 가졌다라고. 껍질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껍질이 바로 뭐야? 전자를 갖는 거지. 껍질이 전자를 갖는 거야. 자, 근데 우린 여기서 외워야 될 게 있지. 이 껍질. 우린 이 껍질을 외워야 될 게 있잖아. 이 껍질. 어떻게 외워야 돼? 자, 봐. 이 껍질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뭐 되어 있어? 그렇지.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어. 됐니?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몇 개야? 2개야. 첫 번째 껍질에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몇 개야? 2개. 두 번째 껍질에서 최대 가질 수 있는 게 몇 개야? 8개야. 최대 두 번째 껍질은 8개 이상 전자를 가질 수가 없어. 물론 호기심 천국인 애들이 이런 걸 물어봐.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지 마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 우리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에서 쟤네들이 왜 껍질의 전자를 2개 갖고 8개 갖고 8개 갖는지는 그게 우리가 화학원의 오비탈이라는 단원이 나와. 혹시 선행학습한 친구들은 오비탈 배워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때 가서 묻고 오늘은 하지 말자. 그래서 최대 전자수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 8개, 그 다음에 껍질에 18개, 18개, 32개, 28, 80, 48, 32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걸 최대 전자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껍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뭐가 있구나? 최대 전자의 수가 있는 거야. 내 멋대로 전자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최대 전자수가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첫 번째 껍질에 최대 전자수 몇 개야, 세민아?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18개, 18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교육 과정상 몇 개까지만 외우래? 네, 뭐? 그래. 뭐 이렇게 많이 외우려고 그래. 우리 간헐적인 다음 시간부터 32개까지, 32번까지 외워봐. 그러면 우리 몇 번까지만 외우면 되지? 20번까지가 교육과정이라 전자도 몇 개까지만 가지면 돼? 됐니? 20번까지 외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외워. 288, 그 다음에 2. 됐니?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우리는 18개까지 전자를 가질 수는 있어. 최대 전자 수는.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 암기 시작.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조건 뭐다? 중성이다. 최대 전자수는 288, 18, 18, 32의 전자수를 최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가지면 뭐 할 수 있다, 이제? 원자, 모형을 그릴 수 있다. 우리는 원자 모형을 그릴 수 있어. 우리는 원자 모형을 그릴 수 있어. 우리는 원자 모형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원자 모형을 그리겠습니다.
원자 모형을 그리겠습니다. 우리는 원자 모형을 그리겠습니다. 원자 모형 그린다. 자, 갑니다. 원자 모형 뭐부터 할까? 원자 번호 3번. 원자 번호가 3번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양성자 수가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야. 왜? 현대 원자는 아까 줬지? 뭐 있어?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매기기로 했어. 그래서 원자 번호가 3번이면 양성자 수가 3개. 됐어요? 그 다음에 중성자 수 몇 개야? 지금 모르는 거지. 뭐 3개거나 4개거나 5개거나 6개거나.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원자 번호가 3번이면 양성자 수가 3개고 중성자 수 몇 개인지 모르는 거야. 자, 간다. 그러면 양성자 수가 3개면 전자 수 몇 개야 돼? 3개. 자, 그림 간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원자 번호가 3번이면 걔 누구냐? 리튬. 요거는 외웠네. 됐니? 하나. 원자 번호가 3번이면 누구야? 리튬이야. 양성자 수 몇 개? 그럼 전자 수 몇 개? 그렇지. 전자 수 몇 개? 3개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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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2개. 최대 전자 수가 첫 번째 껍질은 2개밖에 안 돼.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야 돼? 3개. 근데 벌써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그럼 봐라. 리튬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자, 리튬 껍데기 몇 껍데기예요? 리튬 껍데기 몇 껍데기예요? 2껍데기예요. 그래서 하나, 2껍데기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지? 가장 바깥의 껍데기에 전자 몇 개 있어? 걔 이름을 뭐라 불러?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 그렇지. 최애각 전자수. 다른 표현이 더 좋아?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아, 원자. 가짜가 무슨 뜻이야? 가짜가 가장 바깥에. 가장 바깥에라는 뜻이야. 원자가 전자수. 와, 전자의 수.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나트륨 가겠습니다.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1번. 양성자 11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그러면 얘 이름이 나트륨이야. 나트륨은 그럼 껍데기 몇 껍데기로 돼 있어요? 3껍데기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원자가 전자수 몇 개 있어요?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밑에다 그리면 보이려나? 칼륨. 칼륨에다 그리자. 칼륨 몇 번이지? 19번. 19번. 오케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와, 많이 갔다. 칼륨. 그런데 이렇게 가도 18개. 몇 개 더 가야 돼? 그렇지. 하나 더 가야 되니까 껍데기 하나 더 생겨야 돼. 와, 칼륨은 껍데기 몇 개 이거? 이렇게. 예, 칼륨이야. 자, 칼륨 몇 껍데기로 돼 있어요? 4껍데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 모형과 원자 구조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주기율표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자, 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됐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 자, 주기율표 생긴 거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칼륨, 리튬부터 할까? 리튬. 요 가로줄. 요 가로줄을 우리 뭐라 그래? 그래, 껍질수. 하나, 2껍데기. 그래서 리튬은 몇 껍데기로 되어 있는 거야? 2껍데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리튬이 2껍데기인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우리 뭐라 부르는 거야? 주기. 뜻은 무슨 뜻이야? 껍질수. 나트륨 몇 껍데기로 되어 있어? 나트륨. 하나, 둘, 3껍데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야.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야. 가로줄. 그러니까 이 가로줄이 의미하는 건 무슨 줄이야? 껍질수야. 알겠니? 그럼 칼륨은요. 하나, 둘, 셋, 넷. 4개네? 몇 껍데기로 돼 있어? 몇 개? 하나, 둘, 셋, 4껍데기. 그러니까 가로줄로 몇 번째 줄에 있으면 돼? 4번째 줄에 있으면 돼. 그래서 4번째 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루비듐은 5번째, 세슘은 6번째, 프랑슘은 7번째.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몇 껍데기까지 발견된 거야?
그렇지. 한 7껍데기까지 발견이 된 거란다. 그러니 우리가 20번까지여서 내가 칼륨밖에 안 일어나겠지만 그러니 더 가면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이 껍데기인데 최대 한 껍데기, 두 껍데기, 세 껍데기, 네 껍데기, 다섯 껍데기, 여섯 껍데기, 7껍데기 돼 있는 애도 있어. 프랑시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주기율표는 어떻게 만든 거야? 주기율표 어떻게 만든 거야? 원자의 구조를 가지고 만든 거야. 원자의 구조를. 가로줄을 뭐라 그래? 주기가 의미하는 건 뭐야? 몇 껍데기? 알겠니? 몇 껍데기? 가로줄 몇 껍데기. 재민아, 알겠니? 칼륨 몇 껍데기로 돼 있어? 어디 갔다 와서 칼륨 여기 있는데? 몇 껍데기로 돼 있어? 4껍데기로 돼 있으니까 몇 번째 주기에 있어야 돼? 4번째 주기에 있어야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 세로줄 겁나 중요한 거야. 바로 원자과 전자. 요거 지울게. 이 세로줄 겁나 중요한 거야. 바로 뭐야? 원자과 전자수. 얘가 바로 뭐야? 원자과 전자수가 뭐야? 세로줄을 그으면 세로줄. 지금 이걸 뭐라 그래? 세로줄을 족 그러는 거야. 됐니? 봐. 리튬. 가장 바깥에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그러니까 몇 쪽이야? 1쪽. 나트륨 28 하나 있네. 몇 쪽? 1쪽. 288 하나 있지. 몇 쪽? 1쪽. 그래서 얘도 1쪽 원소야. 그래서 세로줄에 족 그러고 1쪽.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시움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 같은 족 원소야. 같은 족 원소는 최외각의 전자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됐니? 이런 걸 다른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 동족이라고 돼. 동족. 같을 동자. 알겠니? 그 다음에 가족 족자를 써서 동족 원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안 배우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 원자과 전자수가 어마무시한 일을 일으켜.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고. 어마무시한 일을 일으켜. 무슨 일을 일으켜 얘가? 뭔 일을 일으켜 얘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얘가 결정해. 그러니까 이 원자과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얘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화학적 성질을 얘가 결정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얘가 결정해버리는 거야. 원자과 전자의 성질이 뭐야? 화학적 성질을 누가 결정한다고?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동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같네? 그럼 성질이 모두 어떻게 되겠어? 그래 비슷한 거야. 성질이 모두 비슷한 거야. 같다 그러면 안 돼. 같은 원소는 뭐야? 그렇지. 성질이 같은 원소지 뭐.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한자로 뭘 쓰는 거야? 가족이라고 쓰는 거야. 족자. 왜? 우리는 가족은 성질이 모두 어떻거든? 비스무리하거든. 똑같아? 너 아빠랑 성질이 똑같아? 비슷하잖아. 알겠니? 그래서 세로줄로 우리는 묶는 거야. 세로줄로 묶는 거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일족 원소를 뭐라 그래? 알칼리족이라 그래. 물론 수소는 빼. 그건 다음에. 알겠니? 자, 갑니다. 누구 있어? 2번. 우와. 하나 더. 이제 지웠다 다시 써도 되겠지? 얘네들 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네들. 베릴륨. 아이. 됐니? 자, 봐. 마그네슘부터 할게. 마그네슘 몇 번? 12번. 그래봐, 이제. 12번. 됐니? 얘 몇 쪽이, 몇 주기, 몇 쪽 원소, 몇 주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벌써 전자 몇 개야? 10개. 몇 개 더 채워야 돼? 2개 더 채워야 되겠지? 2개 더 채워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얘가 마그네슘이야. 아유. 됐니? 그러면 마그네슘 봐. 하나, 둘, 셋. 몇 주기? 3주기. 껍질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껍데기 갖고 있어야 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2개. 몇 족 원소야 돼? 2족 원소라고 하는 거야. 2족 원소야. 그래서 마그네슘은 몇 주기 몇 족 원소? 3주기 2족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최각의 전자수 몇 개? 2개고 제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될 거란다. 오, 칼슘 20번이야. 그러니까 귀찮긴 하지만 그려볼게. 20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8개. 앞으로 몇 개 더 채워야 돼? 2개 더 채워야 되겠지? 그래서 2개가 더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이구 하나 둘 셋 넷 몇 껍데기? 4껍데기. 가장 바깥에 전자수 몇 개? 2개.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가장 바깥에 껍질 전자수가 같으니까 같은 족으로 묶이는 거야. 같은 족으로 묶이는 거야. 같은 족으로 묶인다 알겠니? 그래서 이 족을 다음 시간 한다 그랬지? 알칼리토 금속이라 그래. 알칼리토. 알겠니? 다음 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하니까 봐. 얘가 좀 문제야. 얘가 이제 우리 고1에서는 가르쳐주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들어만 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프로린 얘 말하는 거야. 짠. 얘네들 잠깐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야. 됐니? 봐라. 예, 자, 전화. 붕소인데 얘 몇 족 원소야? 그래, 13족 원소라 그래. 왜 13족 원소라 그래야 되나? 3족 원소라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런지 봐. 세로주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 주기가 결정한대? 이상한데? 주기가 족이 결정하는데? 그 족이 뭐야? 원자과 전자수지. 자, 봐라. 그럼 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있어?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네 번째 껍질에 18개. 물론 288 가면 또 32개 나오겠지만 그건 생략인 거야. 그러면 이 4주기, 5주기도 18개겠지. 그럼 세로줄이 최대 몇 개까지 필요해? 그래, 여기 뒤에 가면 32개인데 그건 나중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얘로 만든 거야, 세로줄을. 세로줄을 얘네들로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그럼 세로줄을 얘네들로 만드니까 세로줄이 총 몇 개 필요해? 18개의 세로줄이 필요한 거지. 18쪽이 필요한 거야, 18쪽이. 알겠니? 근데 봐라. 얘는 그러면 족이 몇 개밖에 없어? 8개밖에 없잖아. 근데 세로줄을 몇 개로 만들어 놨어? 18개의 족으로 만들어져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10개의 족이 비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0개를 그냥 비운 거야. 알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세로줄이 18개 족으로 돼 있는데 지는 족을 몇 개밖에 못 가져? 2개밖에 못 갔지.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몇 개가 비워져 있겠어? 16개가 비워져 있어. 그래서 얘는 1쪽 그리고 몇 쪽? 18쪽. 중간에 몇 개가 비워져야 돼? 16개가 비겠지. 왜? 기준이 얘니까. 기준을 크게 만들어 놓고 중간을 비울 수는 있겠지만 기준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 기준을 늘릴 수는 없잖아.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18쪽 원소라 그래가지고 족은 18쪽 원소로 되어 있지만 1주기는 몇 쪽하고 몇 쪽밖에 없어? 1쪽과 18쪽으로.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중간에 10개 비워야 되겠지? 그래 10개를 비우는 거야. 너는 중간에 10개씩 비워. 그 10개가 어디에 비어있는 거야? 2족부터 3족부터 12족까지가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비어져 있는 거야. 얘는 어쩔 수 없이 이 족수를 맞추다 보니까 비워져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낚아낼지도 모른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봐봐. 붕소는 분명히 잘 봐. 양성자 몇 개야? 5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3개가 있으니까 2주기, 3족 그래야 돼. 생긴 모양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몇 개가 비어 있어야 돼? 2까지는 괜찮은데 중간에 10개가 비어 있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붕소는 하나, 둘, 2주기. 몇 족 원소? 10개 비고 3개 있다 그래서 13족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알겠니? 붕소는 몇 족? 13족. 탄소 14, 15, 16, 17, 18족 이렇게 가는 거야. 얘 누구야? 알루미늄도. 됐니? 쓰면 마그네슘 옆에 있으니까 최가의 전자수가 3개인데 하나, 2개까지는 10개를 비우지 않고 가고 하나, 둘, 10개 점프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디서만 10개를 비우는 거야? 요거 몇 주기? 2주기. 요거 몇 주기? 3주기. 2주기, 3주기에서 10개 비어있다. 그래서 1족, 2족, 점프 10개, 13, 14, 15, 16, 18 이렇게 가야 돼. 됐어요? 왜 그런지 알겠지? 기준이 18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이제 너희들이 고2가 되면 다 이유를 배워. 이제 무슨 디오비탈이니 에너지 준위가 높니 낮니 뭐 그런 것들 다 배우는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배우고 있지? 원자 모형이야. 그래서 그 원자 모형에 따라서 또는 원자 뭐라 그러지? 구조야. 그래서 원자 구조에 따라 지금 뭐가 형성되는 거야? 그렇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거야. 주기율표가 아무렇게나 네 멋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만드신 분이 누구야? 멘델레예프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 분이야. 요즘 뭐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거기에 팀 뭐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받고 계시는데 사실은 주기율 화학자 중에서는 정말 엄청난 추앙을 받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멘델레예프가 우리나라의 거의 뭐야? 세종대왕님급이야. 알겠니? 그래서 멘델레예프 광장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런 데 가서 막 멘델레예프 욕하고 그러면 바로 매장이야. 우리나라도 광화문에 가면 누구 앉아 계셔? 그분 딱 앉아서 딱 그 조선을 딱 바라보고 계시잖아. 거기 가서 저 아저씨 뭐야? 에이, 뭐 별거 아니네. 그따가는 어때? 바로 매장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러시아에 가서 멘델레예프를 씹으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서 세종대왕을 우리나라에선 씹어서 안 되는 인물이 3명이야. 누구야? 그 세종대왕. 그 누구도 씹을 수 없는 거지. 또 그 이순신. 대한민국에서 이순신을 씹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지. 또 누구 남았어? 가우스. 저는 됐니? 됐어? 그래서 세종대왕과 이순신과 가우스는 그 대한민국에서 씹어서는 안 되는 3대 인물. 그걸 몰랐단 말이야? 동급이 알겠니? 있어. 그래서 세종대왕. 올라가고 있을 거야 이제. 알겠니? 나의 구독자들아. 알겠니? 혼자 조용히 봐. 이거 괜히 또 짤로 만들어서 하면 또 문제가 돼. 내 꿈은 선생님 꿈이 뭐라고? 그렇죠. 유명해지지 않는 게 나의 꿈이야. 알겠니? 선생님 절대로 유명해지는 거 원치 않아. 구독, 좋아요 다 취소해.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의 구조를 가지고 뭐 한다고? 주기율표가 형성됐지? 자, 계속한다. 우리한테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게 있지. 진짜 화학의 가장 중요한 원소. 바로 얘네들이야.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쳐졌냐 밑으로? 얘들이야. 짠. 우린 얘네들만 알면 모든 화학을 다 알 수 있어. 얘네들만 알면. 그치? 누구야? 그렇지. 18쪽 원소. 됐니? 얘네들은 뭐라 그러지? 다시 합니다. 얘네들 뭘 한다고?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 그러지? 됐니? 오늘 짝수냐 홀수냐? 내가 간헐적으로 똘똘해서 그래. 자, 갑니다. 원자번호 누구? 2번. 양성자 수 몇 개? 2개. 한륨.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겠어? 2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한륨이었습니다. 10번. 원자번호 누구? 네온.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 8개. 뭐야 이거? 레온. 와우. 됐어요? 18번. 됐니? 누구? 아이고, 아르곤. 됐니? 양성자 18개. 첫 번째 껍질에 누구?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얘 이름 누구? 아르곤. 와우. 어마무시한 거야. 됐니? 얘네들이 가장 우리 주기율표와 원소에선 중요한 거야. 가장 얘네들이 중요하지. 왜? 얘네들 왜 중요하지? 최대 전자 수를 모두 채운 거야. 최대 전자 수를 모두 채운 애들이 얘네들이야. 최대 전자 수를 모두 채웠다. 얘네들이 알겠니? 첫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 몇 개? 8개. 28. 세 번째 몇 개?
288. 최대 전자수를 모두 채운 얘네들. 물론 우리는 뭐 크립톤이라든가 제놀이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이런 걸 하진 않아. 20번까지니까. 근데 얘네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네들 이름 뭐라 불러? 비활성기체. 무슨 뜻이야? 이 비활성기체라는 거. 비활성기체. 무슨 뜻이야? 비활성기체. 그렇지. 활발한 성질. 그렇죠. 활성화되는 성질이 있자. 없다. 아닐 삐자를 쓴 거지. 활발한 성질이 없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가장 안정한 애들이 얘야. 알겠니? 가장 화학적으로 안정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됐니? 헬륨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자연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애는 그 누구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물론 네온과 아르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 비활성기체고 가장 안정하다 그래. 자,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잘 봐. 그래서 우리는 요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 됐니? 여기서 두 가지 쓰는 거야. 암기해 혹시. 암기해야 돼. 아까 선생님이 이 가장 바깥의 껍질 또는 이 세로줄을 뭐라 불렀어? 원자가 전자라 그래. 원자가 전자. 됐니? 또 뭐 있어야 돼? 얘랑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게 뭐지? 최외각 전자야. 외곽 전자. 그러면 원자가 전자나 최외각 전자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 아니야? 이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다른 애들한테는 다 같은 말인데 누구한테서만 안 돼? 비활성기체에서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잘 봐. 나머지 건 조금 이따 하고 원자가 전자의 정확한 명칭은 화학 반응의 참여도야. 참여. 화학 반응에 몇 개 참여해? 라는 거야. 그 원자가 전자가 모두 참여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화학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비활성기체의 원자가 전자 수는 몇 개라 그래야 돼? 또 0개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비활성기체의 원자가 전자 수는 몇 개야? 0개야. 0개. 근데 최외곽 전자 수는 진짜 가장 밖에 전자의 수야. 그러니까 가장 밖에 전자 수는 최외곽 전자 수야. 그러면 헬륨은 몇 개겠어? 2개. 얘는 몇 개겠어? 8개. 얘는 몇 개겠어? 8개야. 그러니까 얘는 최외곽 전자 수가 헬륨 2개, 얘는 8개, 얘는 8개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최외곽 전자 수하고 원자가 전자 수가 누구는 달라? 비활성기체는 달라. 다른 원자들은 다 같단 말이야. 아까 봐. 나트륨 해볼게. 나트륨 잘 봐야 되니 잘 따라와야 돼. 이제부터는. 나트륨 양성자 몇 개야? 11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하나. 이게 나트륨인데 얘는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하나야. 근데 최외곽 전자수 몇 개야? 하나야.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도 하나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도 하나요.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도 하나요. 그랬더니 이따가 할 건데 프로올인 해볼게. 얘는 9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야. 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몇 개야? 7개야. 근데 최외곽 전자수는 몇 개야? 7개야. 그러니까 비활성기체를 빼고는 원자가 전자수나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똑같아. 근데 비활성기체만 윤호야? 비활성기체만 최외곽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가 뭐하다? 달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 시험 문제 이것밖에 낼 게 없다는 거지. 가장 많이 낸다는 용어지. 나머지는 최외곽 전자수나 원자가 전자수나 구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딱 하나는 구별해야 되겠지. 또 걔는 시험에 낼 수 있는 조건이 있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비활성기체야. 생긴 모양은 어떻다고?
이렇게 됐다고. 됐니? 그래서 네온과 아르곤과 아닌데? 우린 크립톤까지 안 하는데.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 28, 됐니? 2번, 10번, 18번은 됐니? 굉장히 중요하고 원자 모형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렇게까지가 주기율표였습니다. 아직 안 끝난 거야. 주기율표의 큰 줄기를 한 건지. 주기율표는 뭘로 만들어? 원자 번호수냐? 원자 번호수는 양성자 수냐? 근데 양성자 수는 무조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최대 전자 수는 몇 개야? 2, 8, 8, 18, 18, 3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껍질 수가 주기율표에 뭘 결정하고? 가로줄 주기를 결정하고. 됐니?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또는 최각 전자수가 세로 줄을 결정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1쪽부터 17쪽까지는 원자가 전자수와 최각 전자수가 같아. 그래서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는 됐니? 원자가 전자수와 최각 전자수가 서로 달라. 그래서 어떤 예책은 18쪽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책은 0족이라고 써놓은 책들도 있어. 0족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0족이라고 썼다는 건 세로줄을 뭘로 기준하겠다는 거야? 원자가 전자수로 기준했다는 뜻이겠지. 18족이라고 써놨다는 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최각 전자수를 기준으로 족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되겠지. 어느 포인트가 중요한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당연히 암기되어 있다라고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맞아. 괜찮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번호 주고 몇 주기 몇 쪽 원소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됐니? 무슨 말이야? 17번 원소는 몇 주기 몇 쪽 원소야. 이렇게 내는 경우도 괜찮단 말이야. 시험 문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니? 17번이니까 몇 주기 몇 쪽 원소야? 17번 2, 8 어디까지 가야 돼? 17번이니까 2, 8까지 갔어. 그러면 10번 간 거지. 근데 17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껍질에 7까지 가면 되겠다. 그러면 어때? 3주기 17쪽 7쪽 17쪽 1, 2 10개 건너뛰고 13, 14, 15, 16 된다 그랬잖아. 알겠니? 그래서 1쪽 2쪽 13, 14, 15, 16, 17 이렇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야 돼. 우리는 20번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17번 주면 몇 주기 몇 쪽 원소인지도 그리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주기율표의 가장 기본형이야. 아주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됐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를 이해는 하셔야 돼. 됐죠? 그래서 주기율표입니다. 아까 책에 나와 있었는데 선생님이 대충 하고 넘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얘야.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왼쪽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걸 금속성에 가깝다고 하는 거야. 금속성에 가깝은 거야. 위쪽, 오른쪽에 위로 갈수록 되니 이걸 비금속성이 가깝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성과 비금속을 나눌 때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원소들은 금속의 성질에 가까워요.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애들일수록 비금속의 성질에 가깝습니다. 라는 말이란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계속 갈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시작할게요. 이제 중요한 걸 시작할 건데 우리에서 문제 여기서 이제 몇 개 주기율표 문제가 나와서 그래. 주기율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기율표만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 그래서 요거 문제 풀게요. 몇 페이지지? 47. 주기율표만 가지고 문제를 몇 개 낸단다. 주기율표만 가지고 47페이지 어디야? 46, 47. 뭐 있어? 아, 여기 주기율표 문제가 4번 문제만 주기율표 문제니까 4번 문제만 풀자고요. 뭐 금속과 비금속 이런 건 풀지 말자고. 됐어요? 4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거잖아.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 그지? 자, 동글뱅이 X축이니까 쉽게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다 알려져 있다. 맞아? 주기율표는 무슨 순이야? 원자 번호 순이야.
다른 말로 해도 되지. 원자 번호순을 다른 말로 해도 맞아 안 맞아? 맞아. 뭐라고? 양성자 순입니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야.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양성자 순서대로 원자 번호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는 가로줄을 주기를 뭐라고? 해봐. 가로줄을 뭐란다고? 주기? 껍질수. 세로줄을 이걸 뭐란다고?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전자라고 한다. 맞아 틀려? 겁나 잘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줄을 껍질수, 주기. 세로줄을 원자가 전자수. 야나 알아듣냐? 겨울방학 때 예습했지? 됐지? 어디서 배웠어? 어디 강의? 인강 들었다 그랬나? 그래서 알아들었지? 그니 너도 방학 때 예습했지? 겨울방학 때 예습이 된 거지? 그치? 오케이. 알아듣고 있는 거지? 맞는 거야. 3번 좀 이상하지 않냐? 주기율표에서 총 18주기로 돼 있어? 18주기면 껍데기가 몇 껍데기로 돼야 돼? 18껍데기로 돼 있었어? 이상하잖아. 그치? 세로줄은 조기 7쪽으로 돼 있으면 세로줄이 7개밖에 없어? 뭐가 이상하지? 뭐가 바뀌었어? 그러니 주기율표는 몇 주기와 7주기와 몇 쪽으로 돼 있어야 돼? 18쪽으로 돼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문제 내면 낚시에 많이 걸리겠다. 그지? 낚시형에 많이 조심해야 되겠어.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거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앞으로 넘어가면서 할 건데, 같은 족 원소가 뭐지? 같은 족 원소는. 뭐 같아? 원자가 전자 수가 같은 거야. 원자가 전자 수가 같은 거야. 그 원자가 전자 수가 무엇을 결정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족 원소면 화학적 성질이 모두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합니다. 요게 뒷단원이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주 잘 맞는 소리가 그게 서문이다. 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뒷장에서는 뭐냐라는 거지. 그럼 진짜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모두 비슷해? 그거 가자는 거야. 그래서 일족인 알칼리 성질이야. 자,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우리는 화학과학에서는 이 알칼리하고 여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봐. 그냥 나와 있는데 우리 책은 다시 봐. 무슨 말인지 순서대로 쓸게. 양성자 몇 개? 3개. 양성자 3개. 얘 누구야 그러면? 리튬.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누구?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하나. 얘가 리튬. 됐어요? 두 번째 껍질의 이거 왜 했더니? 나트륨. 양성자 몇 개? 11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의 전자 하나. 얘 누구? 나트륨. 됐어요? 그 다음에 19번. 19번. 얘 이름 누구? 칼륨.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누구? 8개.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칼륨. 자, 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일족 원소라 그래. 조금만 참아. 이제 다 됐어. 됐니? 아이스크림도 먹고 조금만 참아. 됐니? 얘네들을 뭐라 그래? 일족 원소인데 잘 봐. 일족 원소에서 누구를 뺐어? 수소를 뺐어. 왜 수소를 뺐냐면 너희들은 배우지 않겠지만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이 수소는 원래 요 위치가 아니야. 원래는 다른 위치에 있었어. 아주 옛날에는. 여기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보니까 최강의 전자도 하나고 양성자도 하나지. 근데 얘네들하고 성질은 좀 다른 거야. 그래도 어때? 최강의 전자가 하나니까 여기다 갖다 놓자라고 하는 거야. 미관상 여기다 갖다 붙여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수소가 여기에 그냥 와서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일족 원소에 수소는 포함돼 안 돼? 포함되지? 일족 원소에는 포함되는 거야. 근데 얘는 성질이 비슷해 달라? 얘는 성질이 완전 다른 애야.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인강 보는 친구들은 됐니? 뭐야? 입양돼서 우리 집에 와 있는 애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란 말이야. 입양됐는데 우리 가족이지. 근데 우리 가족이긴 한데 우리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혈연지간만이 가져야 될 그런 성질들이 없지.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일족 원소에는 수소가 포함돼야 돼, 안 돼야 돼? 포함돼야 돼. 가족, 일족 원소라니까. 가족 족자를 쓰니까 일족 원소는 수소 포함이 안 포함이야? 포함된단 말이야. 근데 알칼리 금속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성질이 비슷한 원소,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비슷하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거든. 그때는 얘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서는 수소는 빼고 일족 원소야. 알겠니? 그래서 수소는 일족 원소이진 맞지만 뭐야? 일족 원소의 성질로 묶었어. 성질이 비슷하는 거야.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어떻다? 비슷하다. 그걸 증명할 때는 수소는 잠깐 빠져줘야 돼. 그래서 일족 원소를 우리 뭐라 그래?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 근데 그거 배우기 전에 나 봐. 먼저 이것부터 배우는 거야. 화학의 기본 과정이야. 내일 모레 또 여기서 할 건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 하는 거야. 화학의 기본 성질이야. 리튬. 안정해, 불안정해? 그렇지. 문제는 리튬이 뭐 하자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럼 리튬이 왜 불안정하니? 그치? 리튬이 불안정한 이유를 대봐, 태아. 리튬은 왜 불안정해? 감기 오나 콧물이 나오는데? 리튬은 왜 불안정하니? 원자과 전자수가. 8개가 아니어서? 2개도 괜찮은데? 안정의 조건이 아까 그렇지. 원자과 전자수가 누구랑 같았을 때 안정한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을 때가 안정한 건데 얘는 원자과 전자수 또는 전자 배치라 그래. 얘네들의 전자 배치 모양이 뭐랑 달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아니지. 그럼 안정화되려면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 돼? 그렇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안정해질 텐데. 됐니? 봐봐. 우리 태연이 저렇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어? 못생겼지. 뭘 고민해. 못생겼지? 그래서 안정하지 않겠지? 왜? 카오스처럼 생겨야 잘생긴 거고 이게 안정한 삶의 표준이야. 왜 표정들이 그러지? 부정적인 표정이다. 어쩌니 내가? 됐니? 그러니까 선생님과 왜 송주를 내 이 새끼야! 수업을 하는데 관리 안 하냐? 또 오늘 수업 그만해야 되겠네. 됐니? 자, 다시. 그러니까 얘를 바꾸자. 성질내서 내가 못해먹겠네. 알겠니? 자, 간다. 안정하려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는데 이 새끼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아니어서 매우 뭐겠어? 불안정하다고. 리튬은 짱 불안해. 얼마 무시하게 짱 불안해. 울트라 캡숑 짱짜라짱짱 불안한 거야. 그러면 얘는 화학 반응을 한단 말이야. 얘는 왜 화학 반응을 하겠어? 왜 화학 반응을 해야 되겠어? 그렇지. 내가 불안정하니까 안정화되고 싶어서. 그래서 안정화되기 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안정화되기 위한 화학 반응 어떻게 하면 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 되겠지. 그래서 2, 8 되면 돼. 근데 8 되니까 전자를 몇 개 받아와야 돼? 7개 받아와야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원치는 않겠네. 더 쉬운 방법이 있겠지. 2 되면 되지 뭘. 2 되면 어떤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너 제발 좀 나가주지 않으렴.
그럼 내가 2만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자 하려고 리튬은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튬이 화학 반응하는 이유는 뭐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서 너 전자 나가! 그래서 전자 여기 있던 애를 하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애를 만나면 그 누구를 만나도 리튬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전자 하나를 그렇지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리튬은 무조건 전자 하나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본성인 거야.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리튬은 무조건 전자 하나를 내보내서 안정화되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원자라는 지위를 잃어야지.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라고 배웠어? 중성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이 새끼는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그렇지, 봐. 양성자가 몇 개 있어? 3개인데 전자가 2개 있어 안정화 됐지? 그래서 리튬 양이온 되는 거야. 이런 걸 읽을 때 뭐라 읽어? 일가라고 읽는 거야. 일가. 그래서 리튬은 일가 양이온 되고 전자 하나를 내보냈다 해서 나간 전자 하나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리튬은 그 누구를 만나도 전자를 몇 개 버려야 돼? 하나를 버려야 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런 문제야. 그러면요, 선생님이 리튬은 이가 양이온도 존재할 수 있지 않나요? 없어. 이가 양이온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자 몇 개 나가야 돼? 2개 나가보면 이 새끼는 되려 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해져 버리는 거야? 겁나 불안정해지는데 뭘. 알겠니? 그럼 리튬 양이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어딘가 전 우주를 뒤지면 하나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 화학에서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 우주 어딘가에 가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평상시 사는 지구 내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 구간에 불가능해. 알겠니? 야,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천문학 배우면 가능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안 되는 거 알겠니? 지금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전자 그러면 리튬은 그 누굴 만나도 전자를 몇 개 버리고 싶은 거야? 하나. 자, 봐. 나트륨은 그 누굴 만나도 전자 몇 개 버리고 싶은 거야? 빨리 하라고. 나트륨은 그 누굴 만나도 전자 몇 개 버리고 싶은 거야? 하나. 됐니? 나트륨은. 칼륨은 그 누굴 만나도 전자 몇 개 버리고 싶은 거야? 하나. 288 칼륨. 무조건 전자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은 무조건 화학적 성질이 어때야 돼? 비슷한 거야. 하나를 버리려는 성질은 같겠지만 알겠니?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진 않거든. 됐니?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은 일조 원소고 최외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는 애들이고 무조건 기본 성향이 뭐야? 전자를 버려서 안정화되려는 거야.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의 성질이 모두 비슷한 거야. 그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어때? 여자를 좋아하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왜? 태어나길 남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뭐 하는 거야? 기본적인 성향이 비슷한 거야.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 태어나길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모든 원자의 구조를 그려보면 기본적인 나는 뭘 찾아낼 수 있어? 화학적 성질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원자 모형이 왜 중요한 줄 알겠어? 알겠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원자 모형, 화학적 성질을 따로 배울 건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자 구조부터 출발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성질을 갖는 거야. 너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성질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생긴 원자의 모양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그렇지. 성질이 결정되는 거라고. 알겠니? 선생님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는 거야. 너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여성이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왜? 너는 왜 고민 있어? 남자의 성질과 여자의 성질 중에 뭘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안 돼. 알겠니? 곤란해져.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오늘 수업? 됐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면 요 단원이 끝날 수 있어요. 한 방에. 수고하셨습니다.